이어지는 순서 종목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토픽으로 꼽으시나요?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확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온라인 결제라든가 아니면 홈쇼핑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강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바로 에코 마케팅입니다. 에코 마케팅은 이제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오호라라는 브랜드를 또 갖고 있죠. 사실 이제 에코 마케팅 이제 본래 회사 자체는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마케팅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매체라든가 판촉물 자체를 또 직접 제작까지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 자체를 쉽게 접하시는 분들은 광고 대행사구나 정도로 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어떤 온라인에서의 결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메일로 받는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호재 부분들도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에코 마케팅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의 주가들도 사실은 언택트에 따라서 또 주가가 굉장히 등락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또 한 번 다시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에코 마케팅입니다. 네, 에코 마케팅은 자회사들의 성장성도 두드러지잖아요. 네, 그중에 그렇죠. 데일리 앤코는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기존의 자회사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코 마케팅 같은 특징은 자회사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일리 앤코 같은 경우도 클럽.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작은 미니 안마기 같은 맞아요. 이런 제품을 하고 있는 안마기. 그렇죠. 이런 제품들 자체도 지금 누적 판매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안마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4분기가 되면은 비수기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알짜 회사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코 마케팅이다라고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기존의 국내에서 이런 매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잡았던 데일리 앤코가 이제는 해외 부분에서의 직접적인 구매 대행까지도 할 수 있는 D2C 플랫폼을 또 직접적으로 영위를 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또 에코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어떤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코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런 데일리 앤코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의 어떤 그 물건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들을 직접 대행 구매를 함으로써 이런 단가에 대한 마진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일리 앤코에 대한 강점이고요. 특히 또 이제 또 몽제라든가 이런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고 산업 자체로 보았을 때 에코 마케팅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바로 이번 4분기는 광고 산업에 있어서 사실상 봄과 같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1월에 나올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매출을 잡는다 이러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부터는 벌써 내년 2021년도에 대한 어떤 마케팅 사업들을 빠르게 수주를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에코 마케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은 에코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우선은 이제 비대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수요 부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1인 개인 사업자들 또 이제 1인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런 마케팅 시장이 좀 더 특화가 되면 특화가 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광고 산업인데요. 이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글로벌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잡아간다라면은 보다 자회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 영위 사업조차도 확고한 매출들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코 마케팅 앞서서 소개드렸던 몽제 아니면 데일리 앤코 이런 자회사들처럼 캐시 카우들을 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규 아이템 혹은 또 신규 시장을 확보할 때마다 그 매출이 굉장히 확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을 탄탄하게 또 그만큼 주가의 메리트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실적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이제 지난 3분기 실적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영업이익 부분만 무려 60%가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영업이익 부분 혹은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들은 사실 매출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판관비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출 부분들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48%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 이 점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에코 마케팅의 연간 성장세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당기순이익 부분에서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도 마찬가지로 해외 직구에 대한 어떤 이런 초기 투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영업이익 쪽으로 단기순이익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에코 마케팅 매출은 매출대로 또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대로 꾸준하게 견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 마케팅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보면서요. 차트를 잠깐 열어서 앞으로를 조금 설계를 해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300일봉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9월 달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다가 이후부터는 미국의 증시 조정과 함께 빠진 종목이 바로 이 에코 마케팅입니다. 아마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시즌에 함께 빠진 게 굉장히 두드러졌을 텐데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알짜 기업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가의 견인이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에코 마케팅은 이제 이 지난 고점이었던 33,000을 돌파하면 계속 신고가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작게 보시기보다는 이 신고가를 향한 랠리 여전히 오픈 베이스로 충분히 남겨져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나요? 우선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적인 매출을 옮기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은 우선은 자회사들의 어떤 마진율을 높이는 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의 플랫폼 사업으로서는 마케팅 솔루션으로서의 계속 입지를 강화하면서 마찬가지로 2021년을 준비하는 모멘텀을 가져갈 것 같고요. 이후에는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과 함께 지배 수익도 마찬가지로 공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업 확장감들도 좀 더 가시적으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 마케팅 오랜만에 살펴본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김덕호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